시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망신이잖아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 시어머니가 재활용품 주우러 다닌다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모님 모임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다들 수군거려요. 저 집 시어머니 돈이 없나 봐. 재활용품까지 주우러 다니네 이러면서요.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왜 이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창피한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박순자, 올해 69입니다. 세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작은 부동산 몇 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 쓰레기를 줄이는 일.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들들은 제 뜻을 이해해 주었지만, 큰 며느리 지은이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저는 언제나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초입의 아침은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어 있는 환경 달력에는 분리수거의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리수거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 유리. 각각의 수거함마다 쓰레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거함들을 살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캔 안에는 담배꽁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서 라벨을 떼어냈습니다. 캔 속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종이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제거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김 반장님.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순자 씨, 이거 매일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전 이게 좋아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면 재활용도 잘 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리수거가 끝났습니다. 수거함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려 아파트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세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요가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아침 운동을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뭔가 속삭이자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응, 지은아. 운동하고 왔구나. 네. 어머니는 어디 다녀오세요? 응. 산책 좀 했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며 단지를 돌아다니는 것도 산책이니까요. 아, 네. 지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지은이 시어머니야? 응.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아파트 사는데. 맞아. 옷차림도 그렇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목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지은이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아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아파트에서 뭘 하신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엄마,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냥 환경보호 봉사 같은 거 좀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좋으시네요. 근데 지은이가 좀. 엄마, 지은이랑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늘 힘들어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 영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영희와는 환경보호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영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왔어? 응, 언니.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순자야, 요즘은 어때?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봉사 잘 되고 있어. 응. 근데 며느리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또 뭐라고 했어. 창피하다고. 동네 망신이라고. 아이고, 저 며느리가 아직도 그러니? 순자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환경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나도 알아. 근데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들었나 봐.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모님들 말이지.
거칠에만 중시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래야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다음 주에 있을 환경보호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같이 참여할 거지? 응. 물론이지.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몇 시에? 7시요. 집 근처 한식당에서요. 저녁 7시 약속한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응. 주문은 했니? 아직이요. 같이 시키려고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고, 지혜는 갈비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직원이 물러가자 지은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아침에 보셨죠? 뭘? 제 친구들이요. 로비에서. 아, 그래. 봤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보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정말 창피했어요. 무엇이?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머니가 왜 새벽에 아파트 돌아다니시냐고. 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환경보호 봉사한다고. 환경보호 봉사요?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봉사예요.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는 게요. 그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보호야. 어머니.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대치동 사모님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친구들 모임이요. 여기 보세요. 지은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할머니 누구야? 지은이 시어머니? 맞아. 근데 왜 저렇게 일찍부터 돌아다니시는 거래? 재활용품 줍는다던데. 진짜 대박. 지은이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봐.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봤죠? 이게 제가 듣는 소리예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며느리. 네. 그 친구들이 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니? 지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시어머니가 뭘 하든 상관없을 거야. 오히려 훌륭한 일 한다고 칭찬했겠지.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다들 겉모습 보고 판단해요. 시어머니가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먹어라. 제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은도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응. 제발 부탁이에요. 그 봉사활동 그만하세요. 왜? 창피하니까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다들 수근거려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제가 시어머니 용돈도 안 드리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냐고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나는 내가 용돈을 안 줘서 재활용품을 줍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환경이 소중하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싶으니까.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체면이나 지키면서 살아야죠. 평범한 사람?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너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지만. 근데 어머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 집도 몇 채씩 있고. 지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허영에 가득 찬 생각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우리 체면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며느리. 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창피하든 말든 상관없어.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체면, 진짜 체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신념대로 당당하게 사는 거지. 에휴. 지은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어서려는 듯 했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랑은 대화가 안 돼요. 앉아라.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주춤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며느리, 너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자랑이니? 그건 당연하죠. 이거 300만 원짜리예요. 300만 원으로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하면 나무 몇 그루를 심을 수 있는지 아니? 지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명품 가방 사는 것도 비싼 옷 입는 것도 뭐라고 안 해.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근데 나한테도 내 방식이 있어. 그걸 존중해 줬으면 좋겠구나. 존중이요? 어머니가 저 존중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면서도 계속 그러시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먹어라. 식었겠다. 먹기 싫어요. 지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니는 천천히 드세요. 그대로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끝까지 가봐야겠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셨다고. 그래. 엄마, 지은이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울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중간에서 정말 힘들어요. 엄마 말씀도 이해가 가고, 지은이 마음도 이해가 가고. 민수야. 네, 엄마. 너는 누구 편이니? 엄마, 그게 무슨. 엄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둘 다 제 가족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자거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분리수거함으로 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병, 캔, 종이 상자. 하나하나 정성껏 분리했습니다. 순자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순자 씨, 항상 고생하시네요.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순자 씨, 혹시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분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재활용품 주워서 창피하다고. 이웃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 씨가 하시는 일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웃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까지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게 슬펐습니다. 오전 10시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친정어머니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응. 사돈댁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사돈. 지은의 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곱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사실은. 지은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사돈께서 요즘 재활용품을 그걸 주우러 다니신다고요.
네, 맞아요. 환경보호 봉사예요. 봉사요? 지은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 지은이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스트레스요? 네. 지은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놀림받는데요. 시어머니가 재활용품 주우러 다닌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환경보호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돈 같은 분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요. 그래도요. 며느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지은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머니. 제가 지은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예요. 며느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며느리 문제고요. 사돈. 지은의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가 힘들어 하는데. 며느리가 힘든 건 제 탓이 아니에요. 남 눈치 보느라 힘든 거죠. 사돈, 지금 우리 지은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제발. 그 일 좀 그만하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며느리. 전 정말 못 참겠어요. 어제도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재활용품 주우시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거짓말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산책하시는 거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어제 또 친구가 봤대요. 어머니가 분리수거함에서 쓰레기 뒤지시는 걸. 이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니. 환경보호 봉사라고. 그게 말이 돼요? 누가 믿어요? 강남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재활용품 주우러 다닌다는데. 지은의 어머니가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엄마가 얘기할게.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 일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지은이 생각해서라도요. 안 돼요. 사돈,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신념이에요. 지은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사돈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은아, 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돈, 두고 보세요. 사돈이 계속 그러시면 우리 지은이 친정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시든지요. 저는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정말로. 그들이 현관문을 나가며 쾅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빌딩,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들.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줄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빌딩에는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큰아들 민수의 회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지은이가 친정에 간대요. 당분간 들어오지 않겠대요. 그래.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정이 깨져요. 민수야, 내 아내가 나간 거지. 내가 쫓아낸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양보. 왜 내가 양보해야 하니? 엄마.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 아내가 창피하다고 그만두라는 게 말이 되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엄마 말씀도 맞고 지은이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럼 내가 선택해. 엄마 편이냐, 아내 편이냐. 엄마, 왜 꼭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중간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너는? 회사에서 먹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봐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 저는 차를 끓여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그 봉사 활동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민수야. 네, 엄마. 너는 내 아내가 왜 화났는지 정말 이해하니? 그야. 창피해서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아,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행복하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하지만 엄마, 사람이 사회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는 뭐, 체면 차려야 한다고. 민수야, 진짜 체면은 당당하게 사는 거야. 남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가정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평화, 거짓으로 쌓은 평화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옳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지은아. 정말 시어머니가 저러시는 거야? 한 친구가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며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쉿, 작게 말해.
지은이 친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강남 아파트 사는데 왜 재활용품을 주워? 그러게 집안 형편이 안 좋은가 봐. 아니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지은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지은아. 어머니, 장 보세요? 그래. 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언니들 소개할게. 우리 시어머니. 지은이 마지못해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지은이 시어머니시구나. 처음 뵙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입은 평범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 손에 든 장바구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그 봉사 활동 하세요? 지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응,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언니들, 우리 어머니 환경보호 봉사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은이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 봉사. 대단하시네요. 근데 새벽에요. 힘드시겠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 난 갈게. 지은아, 집에 언제 들어오니? 모르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힘들겠다.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그러게.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돈,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우리 지은이가 일주일째 친정에 있습니다. 매일 울기만 하고요. 그건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돈이 그 재활용품 줍는 일 때문에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도 계속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지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 생각도 좀 하셔야죠. 지은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받는지 아세요?
그건 며느리, 친구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지은의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딸을 탓하시는 겁니까? 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도 며느리가 힘든 건 제 탓이 아닙니다. 남 눈치 보느라 힘든 거죠. 지은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지은이는 허영심이 너무 강합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그런 것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사돈. 지은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딸 인격을 모독하시는 겁니까? 모독이 아닙니다. 제가 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은이 이혼시키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 필요 없쇼. 그건 지은이가 결정할 일 아닙니까? 지은이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하시든지요. 제 말에 지은의 부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 정말 그러시겠어요? 손자도 생각 안 하시고. 손자는 민수가 키우면 됩니다. 사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지은의 부모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겁니다. 그러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부모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돈,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후회하는 건 다른 일일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이혼하자고 했대요. 지은이가. 알아. 엄마,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오후에 장인 장모가 다녀갔어.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제발요.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민수야. 네, 엄마. 너는 내 아내가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 그야. 엄마 때문에. 아니야. 내 아내는 체면 때문이야. 친구들 눈치 때문이야. 나를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엄마, 민수야,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제가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아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엄마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민수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어김없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수거함 앞에 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순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아파트 벤치에 앉았습니다. 부녀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사실은요.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순자 씨가 분리수거함을 뒤진다고. 좀 불편하다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혹시 순자 씨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 맞죠? 네, 물론이에요. 환경보호를 위해서요. 그럼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떤 단체 소속이라든지. 단체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녀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부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재활용품을 주워서 팔려고 한다고. 그런 오해를. 저는 순자 씨 믿어요. 근데 아파트에 이미지도 있고 해서요. 혹시 가능하면 새벽 시간은 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저는 정말 환경을 위해서. 알아요. 근데 다른 주민들 시선도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부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 씨, 오해 풀리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민원을 넣었을까요? 짐작은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네, 안녕하세요. 순자 씨, 혹시 재활용품 파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매일 분리수거함에서. 그래서 혹시 그걸 모아서 파시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환경보호를 위해. 아, 그렇구나. 근데 새벽에 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해 마세요.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오해받는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이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응, 언니. 순자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부녀 회장의 말, 이웃의 의심, 모든 것을. 어머, 그 며느리가 민원을 넣은 거 아니야? 아마도. 아이고, 저 며느리가 정말. 순자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내가 한 일은 정말 훌륭한 거야. 고마워, 언니. 순자야, 이제 그만할까? 너무 힘들면. 아니야. 나 안 그만둬. 순자야. 언니, 나 이제 끝까지 갈 거야. 며느리한테 질 수 없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요? 네. 김지은 씨의 이혼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 이것은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김지은 씨가 박민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사유는 시댁과의 불화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이신 박순자 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이요. 네. 재활용품을 주워 다니는 행위가 며느리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절반과 민수 씨 명의의 예금 절반을 요구합니다. 재산 분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지은 씨 측에서는 박순자 씨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정신 감정이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 재활용품을 주워 다닐 리 없다는 게 그쪽 주장입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환경보호를 위해 한 일인데 그게 비상식적이라고요? 법적으로는 김지은 씨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요. 혹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은요? 박순자 씨께서 그 활동을 중단하시고 사과하신다면 김지은 씨가 소송을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요? 네. 며느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시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전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소송하시든지 하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자 씨, 잘 생각하세요. 소송이 진행되면 아드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건 제 며느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전 제 신념을 포기할 수 없어요.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정신 감정,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이혼 소송 제기했어.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엄마 정신 감정. 민수야. 네, 엄마.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아내 편을 들 거야? 엄마 편을 들 거야? 엄마. 왜 저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하세요? 강요가 아니야. 현실이야. 민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 일을 꼭 해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응, 중요해. 엄마보다 저랑 지은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수야, 내가 내 신념을 포기하면 난 나 자신을 잃는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아내를 잃어도 돼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강남 테헤랄로 빌딩 등기부등본, 소유주 박순자, 여의도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소유주 박순자, 대치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주 박순자, 통장 사본, 잔액 30억.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사둔 땅들이 개발되면서 가치가 올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팔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튀지 않게.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믿는 대로.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혼 소송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거. 며느리분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순자 씨 대리를 맡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재산 목록이에요. 소송 과정에서 공개하고 싶어요. 한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순자 씨 소유예요? 네. 강남 빌딩, 여의도 오피스텔, 대치동 상가.
총 자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한 변호사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이걸 며느리분이 아셨나요? 아니요. 아들도 몰라요. 그럼 왜 지금? 때가 됐으니까요. 제 며느리가 뭘 놓쳤는지 보여줄 때가요.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오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응. 내일 법원에 같이 가야 해요. 저도 출석하래요. 알았어.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은이한테 사과하면. 민수야. 네. 내일 법원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뭐려? 그냥 내일 보면 알아. 민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내일 가져갈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통장 사본들, 임대차 계약서들.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오늘 놀랄 일이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엄마 믿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조정실 앞에 서니 지은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응. 오늘 끝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시고 약속하시면 전 소송 취하할게요. 며느리, 나는 사과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지은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 마지막으로 기회 드립니다. 사과하시고 재활용금 줍는 행위를 중단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제 시간에 오셨어요. 지은이 한 변호사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분이 법무법인 정의의 한성민 변호사 아니에요? 한 변호사는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대기업 송사를 주로 맡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저런 유명한 변호사를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지은과 그녀의 변호사, 부모님. 다른 쪽에는 저와 한 변호사, 그리고 민수.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박민수 씨와 김지은 씨의 이혼 조정건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본 사건은 시댁과의 불화로 인한 이혼 청구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이신 박순자 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박순자 씨는 매일 새벽 아파트 분리수거함을 뒤지며 재활용품을 줍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웃들에게 조롱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조정의원이 저를 봤습니다. 박순자 씨,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힘들어 하셨는데도 계속하신 겁니까? 네, 제 신념이니까요.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정의원님, 보세요. 저 시어머니는 제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김지은 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예요. 한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정의원님, 재산 분할 말씀이 나왔으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지은 씨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친정이요. 왜요? 친정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여의도인데요. 그게 왜요? 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동호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집은 누구 소유입니까? 지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 명의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를 확인해 보시죠. 지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유주가 박순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은 씨의 부친이 5년 전부터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시고요. 지은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명백히 박순자 씨 소유입니다. 조정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한 변호사가 계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 테헤랄로 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역시 박순자 씨 소유입니다. 그게 왜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테헤랄로인데요. 혹시 빌딩 7층 아닙니까?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맞는데. 설마 그 빌딩도 박순자 씨 소유입니다. 박민수 씨 회사는 5년 전부터 임차인으로 입주해 계시고요. 엄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순자 씨의 전체 재산 목록입니다. 조정의원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의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박순자 씨 소유입니까? 네. 강남 빌딩 2채, 여의도 오피스텔 단지, 대치동 상가 건물 3동. 그리고 예금 30억. 총 자산 약 120억 원입니다.
조정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120억. 시어머니가 지은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사돈이 이런 재산을. 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은 시어머니를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는 가난한 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네 망신이라고 했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재활용품을 팔려고 주운 게 아닙니다. 환경보호라는 신념으로 봉사한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한 겁니다. 한 변호사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이 사는 집도 당신 남편 회사가 있는 건물도 모두 시어머니 소유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당신의 생활을 지탱해 준 분이셨습니다.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시어머니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재활용품 줍는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지은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은 씨, 지금도 이혼을 원하십니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정말 잘못했어요. 박순자 씨,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며느리가 왜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는 왜 잘못했니?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 판단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무시했어요. 그게 다니? 아니요. 저는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재려고 했어요. 명품 가방이 중요하고 친구들 눈치가 중요하고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요.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는데, 전 그걸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 네, 어머니.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서 내 얼굴 봐.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야.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나는 120억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싶어. 환경을 지키고 싶어. 그게 내 신념이야. 너는 그걸 이해할 수 있니? 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 엄마가 이런 분인 줄. 아들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은 취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지은의 부모가 제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은과 그녀의 부모, 민수, 그리고 저.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갈비찜 대짜 하나, 된장찌개 5개요. 제가 주문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어머니.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돈을 너무 오해했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검소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120억이나 되는 재산을. 재산은 그냥 숫자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드세요. 제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전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재산이 있는 줄. 회사 건물도 우리 집도 알 필요 없었어. 너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 민수야, 나는 내 재산을 자랑하려고 모은 게 아니야. 그냥 남편이 남긴 걸 잘 지킨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준비한 거고.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재활용품 주우시는 걸 보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고요. 며느리, 네, 어머니. 나는 내가 창피해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싫었어.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이죠. 그래. 잘 깨달았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동안 재산을 숨기셨습니까? 아드님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믿고 살까봐 그랬어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엄마 재산에 기댈까봐. 그리고요? 며느리도요. 제 재산을 보고 결혼했는지, 아들을 보고 결혼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민수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변했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며느리,
네, 어머니. 명품이 나쁜 건 아니야.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이제 알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지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어머니, 이런 귀한 걸 받아라. 너도 이제 진짜 며느리니까. 지은이 반지를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 너 잘할 거야.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사돈,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의 부모가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사돈 다음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의 부모가 떠난 후 저희 셋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택시를 타고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일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와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전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는 내 일 열심히 했잖아. 그걸로 됐어. 하지만 지은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민수야. 네, 엄마. 너는 중간에 끼어서 힘들었을 거야. 아내도 엄마도 다 내 가족이니까.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 환경보호 활동은 계속하실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내가. 네.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환경을 지키는 법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그 재산들 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강남의 땅을 몇 개 샀어.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지. 근데 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올랐어. 그래서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그 땅들을 팔지 않았어. 대신 건물을 지었지. 그리고 임대를 주기 시작했고.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남편이 남긴 걸 잘 지킨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준비한 거고.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물려주시려고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엄마, 전 그런 거 받을 자격이. 민수야, 너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어. 엄마, 재산 하나 안 기대고. 그걸로 충분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테헤랄로 빌딩이야. 내 회사가 있는 건물. 이제 내 거야. 엄마, 이걸 저한테 받아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민수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아들아, 이제 너도 재산이 생겼으니 잘 관리해야 해. 근데 명심해라. 돈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저는 지은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희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살면 안 돼. 네, 어머니.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명품 가방 사도 돼. 좋은 차 타도 돼.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알겠지? 네, 어머니.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녁 여기서 드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뭐 해줄 건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오, 그거 좋지. 지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민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정말 꿈 같아요. 왜? 엄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저렇게 변할 수 있는 줄 몰랐고요.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깨달으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지은이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도 참으셨잖아요. 참은 게 아니야. 때를 기다린 거지. 때요? 응. 진실이 밝혀질 때를.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정갈한 나물들. 지은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제가 어머니 환경보호 활동 도와드릴게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알릴게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지.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지은을 봤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며느리 정말 변했구나.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희끼리 시간 보내. 엄마, 괜찮아. 나 혼자 잘 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은이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들어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알아. 이제 그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법원에서의 반전, 며느리의 사과, 가족의 재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사는 건 이제부터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을 아침의 상쾌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는 지은이가 만들어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집을 방문해 반찬을 채워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 서는데 누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플라스틱 병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벌써 왔구나. 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고생한다. 아니에요. 이제 재밌어요. 이 일이.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서 라벨을 떼어내고 캔을 깨끗이 헹구고 종이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봐요. 지은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주민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그들도 장갑을 끼고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부녀회 모임에서 열심히 홍보하셨잖아요. 맞아요. 덕분에 우리도 동참하게 됐어요. 지은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알리기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아파트가 환경보호 모범단지로 선정됐잖아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구청에서 상도 준대요.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시고 가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 고맙다.
지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같이 아침 드세요. 그래.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가족의 날 행사하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셨으면 해서요. 회사에? 네. 엄마가 빌딩 주인이시잖아요. 직원들도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럴 필요 있니? 엄마, 가셔야죠. 엄마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 있는 건데.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제가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너희들 정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야. 응, 언니. 오늘 오후에 환경보호 모임 있잖아. 올 거지? 당연하지. 좋아. 그리고 순자야, 이번에 내가 공로상 받는데. 공로상. 응. 내가 10년 넘게 활동한 거 인정받는 거야. 축하해. 에이, 뭐 그런 걸. 아니야. 받아야 해. 너 정말 대단한 거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환경보호센터로 갔습니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셨네요.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왔어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자 씨는 10년 넘게 우리 센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리수거, 개선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죠. 센터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장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회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소감 한마디.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믿는 대로 산 거예요. 환경이 소중하다고 믿었고,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회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재활용품 파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제 며느리도 저를 창피하게 여겼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어요. 지금은 며느리분도 같이 활동하신다면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며느리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어쨌는데 임신했어요. 뭐, 아기가 생겼대요. 엄마, 할머니 되세요.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니?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어머나, 정말.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갈게.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은의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 될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 온 거예요. 무슨 소리니? 내가 노력한 거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지은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콩알만 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니, 아기 태명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푸름이. 푸름이요. 응. 푸른 지구에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요. 푸름이. 우리 푸름이.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글쎄, 둘 다 좋지. 어머니는 뭐가 좋으세요? 나는 손녀가 좋겠구나. 저도요. 저도 딸이 좋아요. 그럼 딸이겠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제가 아기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돈이나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 잘 가르쳐. 그리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고. 지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훌륭하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무슨 소리니? 정말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여전히 명품 가방만 쳐다보고 친구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너도 잘했어. 변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 감사해요, 어머니. 밤 9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환경보호 모임에서 받은 상, 손주 소식, 변화한 며느리.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손주를 갖게 되었다. 푸름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었다. 며느리는 완전히 변했고 아들은 행복해 보인다. 내가 믿었던 대로 참고 기다리길 잘했다. 6개월 전 법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며느리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충격, 부끄러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왜 진작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냐고. 나는 대답한다.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너무 일찍 밝혔다면 며느리는 진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것과 진짜 깨달아서 변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며느리가 진짜로 변하길 원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리고 성공했다. 일기를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밤하늘은 특히 맑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푸르마, 할머니가 너를 기다릴게. 그리고 할머니가 너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게. 환경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존중하는 법,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 내 엄마처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할머니가 왜 재활용품을 줍는지, 왜 검소하게 사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 어머니, 푸르미한테 인사해요. 안녕, 할머니. 지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푸르마. 할머니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게.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손주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